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배제고 144기 오늘 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치러진 날인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 앞에 선 이유는 오늘 치러진 시험에 대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중간고사 영어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지금 각인 입시 전문관에서 배제고를 전담으로 맡고 있는 노윤기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중간고사 영어 전체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세부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이제 기말고사는 그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난이도는 그래도 중에서 중하 정도 되는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제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지가 않는 편인데 이번 시험도 영어 시험이 그렇게까지 엄청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범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이 3과 정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한 개년도가 들어가서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예상 등급 컷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지금 1등급 컷으로 잡고 있는 거는 92점에서 한 5점 정도 되는 90점 한 초중반 정도 되는 점수가 아마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1학기 중간고사는 87점이었는데 이번 연도도 첫 해다 보니까 아이들이 첫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은 난이도가 등급 컷이 좀 낮아질 수는 있다라는 점까지 조금은 희망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배제고 영어 시험 이번에 어떻게 출제됐는가. 먼저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 워드마스터 이번에 단어장이 바뀌었죠. 바뀐 거에 대한 단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유의어 문제와 그 다음에 밑줄진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이어를 물어보는 이 정답 선지로 나온 이 account for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혼동어휘 보시면은 considerat이라는 이 단어와 considerable이라는 단어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개의 쓰임이 다르다는 거, 그다음 confident, confidential 이런 단어들도 혼동어휘가 출제됐는데 혼동어휘인데 이 혼동어휘들이 선택지에 되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도 아이들이 단어를 역시나 단어 뜻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동어휘와 그 다음에 다이어 그리고 유의어 반의어까지도 함께 다채롭게 단어를 암기해 줘야 되는 게 이번 영어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이번 시험에도 전치사 쓰임에 대한 문제도 또 출제되었는데요. 배제고스럽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았던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주는 총정리 자료가 있는데 그 파전이라는 그 단어장 총정리 자료만 다 잘 봤어도 거의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9번, 18번, 19번 문제들이 전부 다 어법 문제인데 이번 연도는 어법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힘을 좀 실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틀린 것을 2개 고르시오라는 문제도 출제되어서 문법을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문법을 틀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지점은 어법을 변형하는 학교도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법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출제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9번 같은 문제는 교과서 문제였는데요. 사실 여기 1번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작년에서도 출제를 했는데 올해도 한 번 더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기출문제에 대한 교과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데이터가 작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문법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 시험의 문법이 약간 지엽적인 문법이 나와서 아마도 기말고사 때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함께 어법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시험에서 등락을 1등급의 이 등락을 좌우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서술형 때문에 1등급에서 받지 못하고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번에도 여전히 서술형을 어렵게 출제했는데 이번 연도에 이 중간고사의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독특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배제고에 대한 그 시험을 쭉 꾸준히 한번 봐 오시면은 기출의 경향과 트렌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42기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우리말 쓰기라 그래서 지칭하는 부분이 우리말로 했을 때 무엇이냐라는 우리말 쓰기를 출제하였고, 작년에 바뀌면서 우리말 쓰기나 지칭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약문 문제가 2학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도 제가 요약문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켜놨는데 선생님께서 한 번 더 변주를 주셔서 서답형 3번과 4번처럼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냐면은 굉장히 영작스러운, 영작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빈칸을 뚫어주신 다음에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한 영작이 아닌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요. 보통 영작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은 슬래시를 놓고 스크램블을 해서 영작을 한번 배열해보거나 아니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준 다음에 보기를 주고 그 암기를 했던 문장을 써보는 건데, 이번에 선생님이 낸 형태는 어떤 것이냐, 이 본문에서 이렇게 A를 중간에 빵꾸를 뚫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기를 주셨는데 이 본문에 있는 부분이랑 다르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변형되었다라고 하는데 영작을 변형해서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 본인의 영작의 기본 실력이 있잖아요. 피지컬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본인이 정말 스스로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 배열을 해서 풀었던 문제여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빈칸에 있는 부분이 이 실제 모의고사 지문과 다르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단어들이 사실 없는 단어인데 이 없는 단어들로 직접 자기가 한번 써보게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원래 2학년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우리 1학년에도 이번 연도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제 기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요약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칭추론 우리말 쓰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배제고 시험은 굉장히 이렇게 다채롭게 문제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작도 이 배제고만의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오브와 같은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that 같은 거를 주시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쓰라고 하는 거냐면요. 이 오브는 보통 이렇게 전치사를 같이 활용해서 쓰는 거를 우리가 콜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lie라는 단어는 전치사 in이랑 같이 쓰이고 그 다음에 in이라는 전치사는 way랑 같이 쓰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랑 활용해서 어구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전치사의 쓰임과 굉장히 사실 쉬워 보이지만 그 문장을 잘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까 대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관계대명사를 출제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명사 뒤에 수식 어구를 본인이 직접 스스로 만들 줄 아는가 같은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뒤에 수식 어구 만드는 것과 콜로케이션 전치사로 이 명사구를 만들어서 명사구나 뭐 부사구를 만들어서 배열하는 그 훈련을 직접 여러 번 해봐야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작은 기본 실력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었던,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는데, 그럼 이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꼼꼼한 단어 암기가 당연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사실 단어가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제고 같은 경우는 사실 단어를 틀리게 되면 1등급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단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와 혼동어의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영영풀이까지 다양하게 풀어보는 훈련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화이트북이라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책으로 단어들을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법사항 정리가 필요한데 여기 앞에 보시면 자세한 문법사항 정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번 시험의 특징은 단순히 문법 시험을 낸 게 아니라 디테일한 문법 사항들까지도 물어봤습니다. 흔히 말해서 다소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문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번 연도에 달라진 144기에서 바뀐 기조죠. 바로 영작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작을 단순하게 그냥 본문의 교과서 시험범위나 모의고사 시험범위에 있는 문제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정한 피지컬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작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대비를 저는 어떻게 시켜주냐. 여기 보시면은 이 블랙북과 화이트북이라는 책인데요. 이 블랙북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 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게 왜 달라지냐면요.
매년 시험의 출제 기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영작을 굉장히 피지컬을 요하는 문제를 냈죠. 그럼 저는 기말 때 이 블랙북에 그런 류의 문제를 저희 연구원들이랑 같이 문제를 실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매주 보는 저희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있죠.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바뀐 트렌드의 문제를 계속 훈련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기말고사도 같이 이어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북 같은 경우는 단어 문제가 이번에도 당연히 100% 다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답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거의 그대로 일반이어랑 동반이어까지 전부 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화이트북은 이번에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아이들이 실제 문제 형태로까지 또 다 풀어볼 수 있게끔 그래서 워크북과 문제 형태 둘 다 제공을 해서 단어까지도 100% 학습을 가능하도록 이번에 준비를 해둘 겁니다. 기말고사도 똑같이. 그래서 아마 이 144기를 처음 이제 보내보신 그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또 유명한 학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인 입시 전문 학원, 각인 영어는 성적을 또 잘 냈는가. 그래서 지금 사실 시험 당일이라서 집계 중이긴 하지만요. 지금 사실 100점도 그래도 벌써 꽤 많이 출제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90점 이상도 거의 10명 정도가 이제 배출이 돼서 아마 이번 시험도 굉장히 좋은 결과와 성과로 학부모님들께도 제가 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확정적인 결과는 이게 다 가채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성적표를 받아봐야 알긴 하겠지만 기말고사도 열심히 대비를 해서 저희가 진짜 관리와 그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저 보시는 블랙북, 화이트북 같은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영어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까지도 잘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